이게 수평선입니다. 양의 움직임은 시작이 됐는데 아직 해가 보이질 않아요. 이 6시가 돼야 12시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겠죠. 태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음의 제압 아래 아직 양은 나오려고 하지만 음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 음을 뚫고 나오려고 반발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겨.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그랬죠. 스프링. 튄다. 태양체 짐승들은 다 꽁충꽁충 뜁니다. 달리는 게 아니고 튀는 게 태양체, 튀는 게. 그래서 발레 선수처럼 발가락 끝으로만 설 수 있는 게 태양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양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줄기져서 나간다, 직진한다. 이게 나무 목이에요, 바로. 근데 춘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음기가 거의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양은 아주 왕성한데 음은 소멸되니까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둘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음의 요 약한 작은 양을 갖고는 제압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옆으로 흩어져 버려. 불이 막 출렁이듯이. 자, 우리가 비유해보면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어려서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자세도 꼿꼿이 않고. 근데 이제 16살이 지나면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요령이 생겨. 음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기가.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도 몰래 뒤에서 숨어서 까먹고, 책상 밑에다 망아도 놓고 보고, 땡땡이도 하고, 그게 화죠, 화. 질서가 없는 문란한. 목은 똑바로요. 그래서 소양이는 변화가 있는 사람이고, 태양이는 변화가 없이 원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소음과 태음은 원리적인 사람이고, 소양과 태양은 세속적인, 이 세상을 보면서 출렁이는 세상에 맞추는 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자식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분이 자식을 위해서 논문 조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항소도 되고 재판도 받고,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바로 이 그레마, 소음인과 태양인은 문법적인 사람들이에요. 문법적인 그레마에 이거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정치인이. 저 사람은 참 위선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소양이나 태음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분이 응?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소양과 태음이에요. 이거는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위기 때문에. 여기는 뿌리기 때문에 단단하니까 뿌리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원리에 어긋나는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반면에,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재수 없어 갖고 걸린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소양 태음지간에서는, 물론 소양 태음이 다 그렇지는 않죠. 아주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오히려 더 지탄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회진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문법적인 사람하고 엑서사이즈요. 소양 태음하고 소음 태양하고, 오히려 소음하고 태양이 가깝습니다. 아직 양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양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천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나무 목이 2개나 있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마초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대마초. 3이죠, 3. 한방에서는 마자인이라 그래가지고 변비했습니다. 여기도 마가 있어요. 목기가 하나도 아니고 2개예요. 그리고 천마라는 얘기는 하늘까지 치밀어 올라가는 목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머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머리 쪽에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전 강의에서 은행잎이 기를 위로 올려서 머리로 간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마도 머리로 가서 이 글라이오마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재가 됩니다. 그럼 옛날부터 마밭에는
눈이 내리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그죠? 눈이 내려서 쌓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마밭에는, 산밭에서 워낙 지중해 양기가 뜨거운 그 성향이 뜨겁겠죠. 그죠? 우리가 음양학적으로.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눈이 다 녹아버려서 눈이 쌓이지 않는다. 다른 데는 눈이 쌓이는데 눈이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열하다. 아주 뜨겁다 했고. 자, 그러면은 이게 타목시펜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희 사상학이 어떻게 추론이 되는지를 물상을 어떻게 관찰하고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동양에서 고유했던 겁니다. 물성을.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가 끊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뿔이 많이 자라는 게 뭐예요? 녹용입니다. 사슴은요, 이 뿔이 자랄 때는 하루에 3cm씩 자라요. 하루에 3cm. 그렇게 빨리 자라버려요. 그게 뇌로 가는 순환, 혈류량이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빨리 자라겠죠. 뇌에 영양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태음인들 중에 대머리가 많습니다. 대머리. 머리털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 머리털 나는 약도 천마예요. 쉽게 말하면은. 뇌로 혈행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바로 자궁뿐만이 아니라 이 사슴뿔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맹종 구모라 그러죠. 어머니가 아팠는데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에 빌고 눈발에서 통곡을 하고 하니까 죽순이 올라왔다고 하는 맹종죽. 유명한 효자죠, 맹종. 우리나라 여러분들 쳐보시면 맹종죽 치면은요, 주로 거제, 이 남쪽에서 아주 그 두꺼운 죽, 이걸 맹종죽이라고 그래서 팔고 있습니다. 이 죽순들이 태음인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머리털 나는 데도 좋고, 태음인들 폐도 좋게 하고, 그래서 이 죽순이 맹종죽이라고 그러는데, 맹종의 그 이름을 따서 우리가 맹종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질들은 다 뭐냐? 쑥쑥 자라버려요, 그냥.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쑥쑥 자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제가 목귀의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마초가 지금 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뭐 간질 같은 데서도 쓰입니다. 대마. 우리는 지금 뭐 이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뽕이라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대마가. 근데 이 대마를 먹으면 먹어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성적인 느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우리가 어떤 이 마약 종류는 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섹스가 강해지겠죠, 섹스가. 그래서 이 아래쪽 비뇨기, 신장 쪽 기능이 왕성한 사람들이 바로 소음인들이에요. 쥐가 다산을 하죠, 쥐. 태양체나 소양체는 한두 마리밖에 안 나요. 근데 쥐, 토끼,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산을 해. 그래서 실험동물이 될 수 있죠. 신장 쪽으로 발달하는. 근데 이 대마는 섹스하고 상관이 없이 대마를 딱 먹게 되면은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태음인은 뭐가 발달한 분이 태음인이냐? 감정이 발달해 있어, 감정. 무드가. 소음인은 감각이 발달해 있어요, 센스가. 그죠? 무드와 센스. 무드를 일으키는 거는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강하고, 도파민은 올팩토리, 우리 숨을 들여 마시는 데서부터 생겨나요, 시작이. 이 도파민이 강한 분이 태음인이라고 보면 되고, 세로토닌이 강한 분이 소음인이라고 보면 돼요, 세로토닌. 나중에 제가 신경계를 또 설명을 할 겁니다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그때 선생님이 저 얘기 하셨는데 저 얘기구나. 그래서 태음인은 도파민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의 감정을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 얼굴을 떡 쳐다보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에이 내가 참고 말자.
뭐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지. 상대방한테 양보를 하는 게 태음인이에요. 그러지만 태음인도 한번 욕심이 들어오면은 물불을 안 가리죠. 막판이 되면은. 하지만 평소에는 남의 감정을 보고 접근을 해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느껴져요. 태음인들은. 그 사람 태도에서. 소음인들은 감정이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고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성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소음인이에요. 이분은 베냐미노 질리, 그 아름다운 미성, 그 아까 유명한 성악가가 다 소음인이 아니고 뭐 태음인도 있고 태양인도 있고 소양인도 있어요. 성악가 중에는. 하지만 아름다운 미성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다 소음인이에요. 소음인들은 워낙 세로토닌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센시티브하게 남들은 하는데 그 가 소음인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로토닌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똑같은 소리를 갖고도 더 섬세하게 쪼개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베냐미노 질리는 눈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눈썹이 장비처럼 솟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게 소음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소음인이라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넓은 걸로 봐서는 태음 성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태음 성향이 있지만은 이 우수에 찬 얼굴이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미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벨칸토 창법의 창시자인데 이 진리예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세로토닌이 발달한 사람이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타모xi펜이 쓰여지는 이유는 타모xi펜은 프로게스테론이고 프로게스테론의 또 한 가지 역할은 뇌의 혈류량 증가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태음인들은 월경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사람의 월경입니다. 처음에 15일은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고, 그죠? 나중에 15일은 프로게스테론이 작용을 해요. 만약 임신을 하면은 프로게스테론이 9개월을 유지를 하고, 임신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져요. 둘 다 혈관 확장제예요. 근데 에스트로겐은 아주 혈관이 이렇게 커 있고, 프로게스테론 때는 혈관이 조금 수축이 돼요. 그래서 고만 자라고 이제 재구실해라. 에스트로겐은 월경이라는 거는 자궁으로 가던 모든 혈류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자궁 내막이 자라지 않고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크로시스가 월경이에요. 그러면 뇌하 수체에서부터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폴리크스티트 호르몬이 나와서 에스트로겐을 분비시켜요. 그러면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활짝 열리면서 자궁 내막을 새로 형성을 하죠. 그게 보름쯤 되면 충분히 자라니까 우리가 배란기가 오면서 더 이상 에스트로겐은 이제 슈링크 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올 때 약간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사과로 말하면 더 이상 자라지 말고 사과 좀 익혀라. 퍼럿동동한 사과를 빨갛게 익혀라 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유지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바로 이 월경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프로게스테론이 지금 다운되겠죠? 지금 완전히 다운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태음인은 사상학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 프로게스테론이 약한 사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월경 때가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뇌로 가는 혈관들이 다 수축을 해버려요. 그러면 뇌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아요.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뇌세포가 죽죠.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수돗물 틀었을 때 안 나오면 수도꼭지 더 틀죠. 그런 식으로
피를 더 받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때 이제 뇌압이 높아지면서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월경이 30일 이상 넘어가고 35일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그 월경 때 편두통이 오는 분들은 대부분 태음인들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프로게스테론이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타목시펜이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프로게스테론 제제예요. 그거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유방암 때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타목시펜을 쓰는지를 해서 제가 이분은 양방요법 타목시펜하고 저희 한약 MSC 500으로 치료가 돼서 완치가 돼서 지금 잘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의학에 대한 많은 개념을, 또 사상의학에 대한 많은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한의학이고 사상의학이고 동양 성리학의 3000년 성리학의 끝이 사상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제 강의를 듣고 사상의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우리 태극기가 사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을 자부심을 갖고 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운동법까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 수많은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태음인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고개 운동을 해야 돼요. 잘 때도 낮은 베개 베고 자야 되고 그래야만 뇌로 피가 가서 코골이도 없어지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자, 강의가 길어졌는데 요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